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전화로 연결해서 이모저모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갑작스런 통보긴 합니다. 유초, 중고 학생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나요? 네, 지금이 사실 상당히 비상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어요. 예, 경기도만 하더라도 8월 이전까지 6개월 동안 한 달에 평균 한 10명쯤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우리 학생 교직원이. 예, 근데 8월 달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한 20일 동안에 거의 하루에 5, 6명씩 환자가 나와서 예, 8월 한 달에만 100명에 넘는 학생과 이 교사들이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이걸 3월 달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사실 지금이 엄청난 그 위험한 상황이기 위기죠. 때문에 예, 네. 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2단계지만 3단계에 가까운 그런 그렇죠. 비상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강력한 차단벽을 세우자. 예. 뭐 이런 거죠. 네. 9월 11일까지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9월 2주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9월부터 2학기가 시작된다고 보고 예. 대체로 2주간인데 학교에 따라서 개학 일자는 꼭 9월 1일에 개학하지는 않아요. 더 일찍 한 데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일찍 하는 데고 좀 늦게 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든 9월 11일까지 일단 네. 저희 교육감들과 교육부가 합의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온라인 수업으로 돌린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아서 어쩌면 9월 11일 이후로 연장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연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조기에 등교 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럴 가능성도 물론 뭐 이 상황에 따라서는 있겠지만 예. 현재까지 지난 6개월 동안의 경우와 8월 한 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이건 아주 현저한 상황이고 예. 지금 상황을 어떻든 간에 강력하게 막지 않으면 네. 그야말로 더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생각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치가 유효하다면 네. 그야말로 조기 대면 계약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3은 전원 등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3은 전원 등교를 합니다. 전원 등교해서 뭐 교실을 나눠서 공부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역시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예. 1학년, 2학년 교실이 비니까 예. 그런 교실들 나눠서 활용하고요. 네. 그래서 전원 등교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제 9월 3일부터 수시 전형에 이제 입시 원서를 내는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9월 16일까지는 학생부의 기록을 다 맞춰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수행 평가도 하고 그러려면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지만 고3들은 지금 다 등교를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수능도 예정대로 12월 3일 날 치른다. 네, 수능 시험은 예정대로 12월 3일로 치르는데 이걸 한 번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유는 12월 3일 이후로 더 연기하는 경우에는 네. 실제로 그 채점을 한다든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이제 있어서 어려워지고요. 예. 또 하나는 대학 그 입시 과정 자체가 너무 이 촉박해서 예. 이 대학 개학을 3월 1일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냥 연기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12월 3일이면 날씨도 춥고 그래서 뭐 고사장에 창문도 다 닫아놓고 밀폐된 곳에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감염 위험이 너무 크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학부모들도 두려워하는 거고 우리 그러니까요. 학생도 두려워하는 거고 예. 정말 그런 사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예. 오늘도 저희가 발표한 것이 강력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떻든 수능 시험을 제대로 좀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예. 전제인데요. 예. 그러나 이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해 보면 실제로 겨울철 들어서게 되면 이게 감염력이 더 빨라지는 게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걱정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3일이 일종의 데드라인인데 예. 만일 사태가 나빠져서 연기해야 된다면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고 네. 그럼 어떡할 거냐는 얘기가 이제 아주 우리로서도 상상하기 싫은 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전망이죠. 네. 근데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미
아예 그냥 수능을 내년 봄에 보자. 그리고 9월 학기제를 시작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신 바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지난 봄부터 사실은 이런 어려운 것이 그렇게 쉽게 가시지 않는다면 네.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혁명적 사고로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 그건 뭐 하나의 제안이었던 것이죠. 예, 네. 예. 아니 그러니까 3월 학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수능을 12월 3일보다 늦추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12월 3일 날 시험을 도저히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러면 네. 방법은 9월 학기제로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요인이 하나는 고3들의 경우는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해도 네. 수능일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다 이수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네, 이게 하나 어려운 점이고 예. 또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평균 16일 학교에 등교하고 나머지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수업에 처음 접해본 학생들이나 처음 시행한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창기에 많았는데 예, 예. 이런 교육을 가지고 충분히 학습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어려운 점이고 예. 지금 당장 2학기도 벌써 2주일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면 이렇게 이제 돌리고 보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학생들 간의 이 학습 격차, 학습의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예. 걱정들이 아주 태산입니다. 예. 교육부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고 12월 3일 수능 치자는 거지만 계속 이게 만약의 경우 만에 하나 뭐 최악의 경우 이렇게 질문하면 플랜 B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플랜 B의 내용이 뭐예요? 플랜 B의 내용은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능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12월 3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찾는 하나의 대안인데 예. 저는 교육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수능을 없이 할 수는 없을 거고. 예. 지금 당장 대학에서도 한 70여 곳 대학이 입시 요강을 변경해달라 예.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 예.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논술이나 실기 면접을 할 수가 없으니 예. 어떻게 이 대안이 있겠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수능 시험도 못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걸 연기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결국 선택의 여지라고 한다면 내년 5월이나 6월에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안을 플랜 B로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재정 교육감의 제안이 교육부가 유일하게 검토할 수 있는 플랜 B일 거다. 그 말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떤 학생들에게 그렇게 피해가 크게 가지 않고 더구나 재학생들이 갖는 이 재수생들보다 좀 불공평한 점이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제대로 예. 교육도 못 받고 환경은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렵고 예. 모두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고3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공부만 해라 이럴 수도 없는 상황에 예. 그야말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좀 더 안심시키려면 광범위하게 이런 논의를 해야 할 텐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또 그런 논의보다도 방역에 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는 것이 지금은 방역에 열중해서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는 게 가장 예. 우선될 일이지 예. 뭐 지금 플랜 B를 막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냐 그렇게 비난도 받을 수가 있어서 네. 저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는 플랜 B는 아마도 내년 봄에 치르는 방법일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듣고요. 네. 학원을 좀 제발 운영 중단시켜달라 이런 호소를 하셨죠? 네, 아주 학원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호소도 해서 이제 300명 이상의 기숙학원이 예. 모두 22개입니다.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운영 중단을 요청을 해서 모두가 다 퇴소 원칙을 정해가지고 예.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서 예. 좀 다행스럽고요. 예. 사실 학원으로서는 경영상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데 예.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참 저희도 미안하지만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그 기숙학원이 아닌 한 170개의
학원들도 운영 중단을 해달라는 우리 요구를 대부분 다 수용해서 예. 이제 다 학원을 중단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170개 그거는 다 뭐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00명 지금 말씀드린 170개라고 하는 것은 대형 학원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네.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조그만 학원들 이거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300명 이하의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직접적으로 점검도 하고 예. 요청을 해서 현재 저희가 점검을 완료한 데가 300명 미만인 학원의 경우도 한 740여 개 점검을 하고요. 예. 이거는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어떻든 이런 학원들에게 감염 예방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저기서 학원 강사와 접촉한 학생, 그 학생의 가족 여기저기서 감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역시 학부모들 문제인데요. 예. 학부모들이 어떻든 그 학생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예. 어떻든 개인 교습을 한다든가 뭐 학원을 못 가니까 학원 강사를 불러다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에게도 아무쪼록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학원 가지 말고 꼭 집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는 문자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문 여는 학원들이 있는 거고 학생들 보내는 학부모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서로를 위해서라도 협조하고 협력해서 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게 중요한 일인데 하여튼 이거를 학부모들이나 학원 측에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협조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기숙학원 말이에요. 네네. 기숙학원을 문을 닫아서 학생들을 전부 집으로 들려보내면 다시 그 학생들이 퍼졌다가 모이면은 감염 위험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아예 그냥 기숙학원은 문 닫지 말고 계속 거기 학생들을 가둬두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고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지금 방안이라는 건 자기 집에 꼭 그냥 나가지 말고 있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지금 현재 뭐 결혼식도 몇 명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예. 장례식도 못하게 하고 다 교회 예배도 다 중단시키고는 더해 학원 기숙학원의 학생들을 뭐 몇백 명 같이 그냥 그렇죠. 지내도록 하는 건 이건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예방을 해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은 그렇게 그냥 모아놓고 집에 못 가게 하면 더 안전하다 그러는데 그게 관리가 되나 말이죠.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죠? 네. 교사들도 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고3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고3 학생들 정말 불안할 텐데요.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더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자기 몸 관리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고요. 정부로서도 고3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들께서도 이런 상황에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학원 보내지 말고 집에서 잘 좀 섭생을 시키고 학교 나갔다 들어올 때 손 잘 씻고 이 마스크 하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이었습니다.